안녕하세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신용태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안에 들어가 있는 점, 선, 면의 개념과 그리고 무브,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외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도형 그리는 것까지 하고 뷰포트 컨트롤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부터가 되겠죠. 자, 처음에 나오는 기능이 이제 그룹과 익스플로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이에요. 이 그룹은 사실상 진짜 제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스케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브젝트를 뭐 연달아서 이렇게 그렸다 하면은 이 두 개는 서로 떨어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붙은 상태의 오브젝트들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해 주는 게 이 그룹이라는 명령어예요. 예시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자면 제가 이렇게 생긴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하나를 더 복사를 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두 개는 남남이죠. 붙지를 않아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를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붙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룹의 단축키인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얘네들이 전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한번 했을 때 면 하나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다 잡혀버려요.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그룹 안 시킨 오브젝트에 붙어 있어도 제가 선택한 애는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떼어서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G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오브젝트는 개별 모델링 하나가 완성되면 무조건 그룹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붙어 있으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 이 컨트롤 G가 만약에 먹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물론 제 단축키에 다 들어가 있지만 단축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안 먹히면 필터에다가 그룹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make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컨트롤 G 제 거는 들어가 있죠. 아마 제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G 눌러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거 눌러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디트 그룹에 Alt Q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수정하시게 될 텐데 보통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면 그룹이 되어 있죠. 더블 클릭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해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해도 보통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 외에도 다른 오브젝트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왼쪽 측면을 이렇게 잡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오브젝트들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건데 이럴 때 쓰는 게 이 Alt Q라고 되어 있는 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만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Alt Q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숨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나눠드린 단축키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한 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터에 REST라고 쳐보시면 View Component Edit Hide REST of 어쩌고저쩌고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REST라고 쳐주시고 여기에다가 Alt Q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기에 등록시키면 여러분들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만 Alt Q를 눌러서 그것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이사항만 좀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있는 이 에디트 그룹 안에서만 가능해요. Alt Q는 그냥 선택하고 Alt Q 누르셔봤자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에디트 그룹에 들어가셔서 Alt Q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의 방법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선택의 방법은 모두 선택, 교차 선택, 그리고 직접 선택 플러스 평면 입체해서 총 5가지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두 가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2D 선택하는 방법, 3D 선택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 교차 선택은 CAD에서 한번 하셨던 것처럼 같아요. 클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모두 선택이 나오는 거고 클릭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교차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직접 선택은 우리가 그냥 클릭하는 거죠. 클릭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간단해요. 2D 평면을 이제 선택하실 때는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2D는 더블 클릭. 그러면 3D는 몇 번 클릭하면 될까요? 당연히 3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다닥 3번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클릭의 개념 오브젝트 전체 선택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D는 더블 클릭, 3D는 트리플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3번 누르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 이상만 눌러주시면 다 잡히니까 2D는 더블 클릭, 3D는 트리플 클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모두 선택이든 교차 선택이든 하셔도 돼요. 근데 모두 선택이나 교차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까지 잡히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더블 클릭하고 이 트리플 클릭 같은 경우에는 면이랑 내가 선택한 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잡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클릭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레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지우는 기능이에요. 면을 지울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 그리고 클릭 드래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즈는 단축키가 알파벳 2예요. 2를 눌러주시면 아이콘이 바뀌는데 여기에서 이제 꾹 드래그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해당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하시던가 둘 중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은 지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면에다가 클릭 드래그 해봤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특성상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쪽을 지워버리면 면 또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면 위에 선을 지울 때 편리하겠죠.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운다 하면은 모두 선택을 해도 이건 이 선을 지금 지운다는 소리예요. 모두 선택을 해도 지우기가 어렵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면까지 다 잡혀버리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선택을 하자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면이 선택되는 실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2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은 쉽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위에 선을 지울 때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리고 분할된 면을 합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면은 그 점선면 개념에서 한 번 더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면을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그릴 때
다른 테두리들은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는데 유독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는 소린데 지금은 얇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워버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대신 지워버리면 이 면들이 합쳐져 버리겠죠. 원래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지워버리면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면을 주로 합칠 때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 이레이즈는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이레이즈라는 툴이 사실 이 클릭 드래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고 시프트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다른 기능들이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컨트롤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지워주신다면 당장의 변화는 없죠. 이거는 평면상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데 그 곡면상에서 지우시게 되면은 그 선들이 좀 숨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뭘로 보여드려야 되나? 자, 제가 반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일부러 좀 세그먼트를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능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기는 한데 여기 소프튼 엣지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면 자체가 굉장히 각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은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레이즈로 그냥 지우셨다면은 면이 이렇게 구멍이 나버립니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하고 딜리트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E 누르고 컨트롤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은 면 그 선 자체만 숨겨지고 나머지 면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이레이즈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숨기는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지우는 기능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우개로 지웠는데 갑자기 Shift를 누르고 지워버리는 경우 살짝 혼동이 와가지고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얘네들은 선은 숨겨져 있는데 면은 계속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풀푸시를 하게 되면은 면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죠. 선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야 뭐 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하실 때 뭐 도면으로 벽체를 올리거나 하실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Shift 누르고 지우개 쓰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점선 면의 기능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들이기는 한데 이거를 활용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꼭지점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 사선을 그어가지고 잡은 이 센터점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면하고 선은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고 있죠. 근데 점은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브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자, 무브의 단축키가 M이죠. M을 눌러주시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여야만 해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꼭지점을 잡아주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센터점도 마찬가지겠죠. 클릭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축을 고정시켜서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면하고 선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점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 단지 점은 무브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 가능이죠. 그리고 선하고 선이 교차하면은 점이 생기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붙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으로 그으셨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사실상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제 잡고 이동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교차되어 있으니까 제가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점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대신 무브로 클릭해서 이동은 가능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선과 선이 교차하거나 만나면 붙는다는 거, 이거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도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날 시 분할되어 있는 선을 지어주면 합쳐진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에 설명드렸던 이레이저 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인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면이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을 한 다음에 리버스 페이시스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추가 선택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추가 선택만 하실 거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고, 추가하고 빼기 선택을 같이 하실 거면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빼기 선택이 되는 거고, 선택이 안 되어 있을 시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Shift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자, 이 상태에서는 면이 이렇게 붙어버렸죠. 사실 면하고 면이 붙다라기보다는 각각의 면이 가지고 있는 선들끼리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지워버리시면 합쳐지죠. 그래서 분할되어 있는 선을 지워주면 합쳐진다 라는 소리가 면하고 면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죠. 단 선과 면이 만나면 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하고 면이 이렇게 만나 있을 때 지금 보면은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점선면의 성질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붙는다 안 붙는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도록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반면에 붙어서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룹 있죠. 그룹을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붙여서 쭉쭉쭉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통 뭐 가구를 모델링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립식으로, 말 그대로 진짜 실제 우리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조립식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정하기 편해서. 그런 거니까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붙고 안 붙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모델링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진도죠. 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단순히 이동시키는 것만, 그런 기능, 이동시키는 기능만 갖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설명할 부분은 없었을 텐데, 어떤 키를 누르냐에 따라서 복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CAD에서 스트레치 기능과 같게 오브젝트의 비율을 깨트리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조금 밀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으로 500, 500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무브로 클릭해서 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시키는 부분은 간단해요. M 누르고 어차피 치수로 이동할 거 아니면 스냅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치수로 만약에 이동을 하실 거면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당연히 이동하는 거는 치수가 아닌 이상 치수가 아니라면 평행하게 축에 평행하게 이동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만 살짝 당겨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축에 평행하도록 맞춰 주셔야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싶은 치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1000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1000을 입력했을 때 과연 얘가 얼마나 가는지. 이거는 CAD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얼마큼 뛰어야지가 아니라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사이에 거리를 얼마만큼 뛰어야 할지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길이를 입력하시게 되는데 CAD도 그렇고 스케치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오브젝트의 총 길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길이는 좌측 하단에서부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이를 1000으로 띄우고 싶으시다면 길이 입력은 이렇게 되겠죠. 오브젝트의 길이 플러스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길이만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사이의 길이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CAD도 마찬가지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 면,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을 선택하시고 M을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고 방향을 잡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선이 복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선도 복사가 되고, 자, 면을 선택하고 M을 누르고 클릭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또 누르시게 되면은 면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말할 것도 없죠.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시고, 이건 평면이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M 누른 다음에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오브젝트 전체가 복사가 돼요. 면 같은 경우에는 면만 복사시킬 수가 없으니까 선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브 도중에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중복사, 등분복사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중복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중복사는 자신을 포함한 개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까지 복사를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500만큼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오브젝트의 길이는 5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동시켜야 할 거리는 1000이 되겠죠.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합친 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1000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복사를 했죠. 지금 제가 한 행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더블 클릭 선택, 무브,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방향 잡아주시고 치수 입력을 했죠. 그리고 엔터를 누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잠깐 손 떼셨다가 시프트 누르고 8번 누르면 별표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개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 것처럼 지금 4개를 복사할 건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는 이미 나와 있고 제가 선택한 거는 하나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이라는 거는 제가 선택한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하시게 된다면 총 몇 개를 복사를 해야 될까요? 얘를 포함해서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을 입력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복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분복사로 해보도록 할게요. 등분복사는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예시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부터 우측까지 3000이고 그 사이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더블 클릭, 무브로 빈 공간 클릭, 방향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이제 3000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잠깐 손 떼신 다음에 이번에는 슬래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분복사기 때문에 나누는 키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도 자신을 포함한 개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뭐라고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개체가 자신을 포함한 개수입니다. 자, 몇 개죠?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슬래시 4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등분시켜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등분 복사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이 사이의 거리까지 입력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간격으로 계산을 미리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등분 복사하고 다중 복사 기능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이 명령어를 입력하기 전에 복사로 끝나야 한다는 점이에요. 복사로 끝나지 않고, 제가 그 설명하다가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잠깐 손대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라인을 갑자기 입력했다가 다시 끄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 복사 기능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쓰시려면 항상 복사 기능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했던 과정들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데 무브의 활용, 오브젝트 수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치, 정말 그 캐드에 나오는 스트레치랑 똑같은 기능인데, 선택은 교차 선택이 아니라 모두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선택으로.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얘처럼 할 거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여기 있는 길이만 수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길이만, 여기는 가만히 냅두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아주셔야겠죠. 캐드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스트레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선택 방법이라고 했었죠. 근데 다만 캐드 같은 경우에는 교차 선택으로 잡았고, 스케치업은 모두 선택으로 잡는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수정이 되어야 하는 길이는 항상 반쯤 걸친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모두 선택인데 왜 걸침 상태로 해야 되지? 이거는 스케치업의 좀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들어오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M을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두께는 그대로죠. 그 대신 길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길이가 어디가 수정이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브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길이하고 사이즈하고 이런 거 좀 조절하는 스케일이라는 기능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비율이 조금 깨져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의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은 항상 여러가지 모델링을 하시면서 여러 번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무브에 대한 기능들
다중복사, 등분복사 기능까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필기 잘 해주시고 혼자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